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부업자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청부라는 낱말이 대략 압니다. 알지만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오해하기 좀 쉽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청부업, 청부업자, 청부공사 이런 경향이 많이 쓴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사실은 청부를 찾으면 도급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급은 물론 한자말인데 우리식 한자말이다. 청부는 일본식 한자말이다.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의 어떤 뜻이 좀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자 이야기 329번째 시간에 도급과 청부라는 낱말을 설명했습니다만 오늘은 청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조금 추가된 부분이다. 좀 보완된 부분이다. 좀 자세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청부가 일본식 한자라고 했는데 일본식 한자입니다. 이것은 또 훈동 낱말이다. 훈이라는 것은 어떤 한자의 뜻을 얘기합니다. 뜻으로 읽는 낱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청부를 이렇게 씁니다. 청할청, 질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음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음으로 읽는 낱말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뜻으로 읽는다. 이걸 일본식으로 읽으면 쉽게 맞지 않습니다만 청해서 짊어진다. 그런 뜻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청부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읽지 않는다. 그래서 오해하기 좀 쉽다. 근데 제가 청할청에 왜 물음표를 했느냐 하면 청한다. 그렇죠. 우리가 신청한다. 간청한다. 요청한다 할 때 그런 청의 의미가 아니다. 이 글자에서는 이 낱말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청부란 말의 청은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선 한자로 보겠습니다. 청할청이에요. 근데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받을 정이다. 청한다는 것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행위일지 몰라도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요청하는 것과 또 받는 것은 어쨌든 사실은 다른 것이다. 네, 물론 일반적으로 요청해서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부는 짊어진다. 질부라는 것은 짊어진다는 뜻도 있고 또 그것이 기본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패배한다. 그래서 게임에 졌다 할 때도 그때도 질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청할청은 이제 말로 청한다. 말수문이다. 발음은 풀을 청해서 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질부는 사람이 짊어진다. 사람인자가 이렇게 좀 변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인자가 이렇게 변했다. 자, 그리고 조개패다. 조개패는 이제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빚을 재물에 관련된 것이죠. 빚을 짊어졌다. 그렇게 되면 뭔가 물건을 짊어졌다. 빚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는 이 사람이 변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양이다.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은 어떤 돈과 관련해서 엎드려 있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청부다. 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급으로 가라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도급으로 가시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설명해 놓은 사전들은 있습니다. 일을 완성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일을 떠맡는다 또는 그 일을 얘기한다. 자, 청부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청하고 내가 어떤 공사를 주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짊어졌다, 떠안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한 것은 요청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떠맡는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청에는 받는다는 뜻이에요. 요청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받는다, 받아서 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떠맡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이 청부라는 말은 이제 청부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청부계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다.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것을 청부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청부라고도 한다. 물론 청부계약은 도급계약과 같은 의미도 볼 수 있다. 자, 청부업자란 말 가끔 씁니다. 그렇죠? 건설공사 따위를 도거리로 맡아. 도거리로는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도거리로 맡아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도매다. 도매. 일단 상업거래라면 도매거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을 청부업자라고 한다. 도급업자라고도 할 수 있다. 도급이라는 것은 다시 보면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구리로 맡거나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일을 얘기한다. 앞에서 청부라고 볼 때는 맡거나 맡긴다. 자, 맡는 사람과 맡기는 사람 두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맡는 행위와 맡기는 행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청부는 떠맡는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맡기거나 떠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떠맡는다는 의미만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도급은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준다. 그래서 도급을 맡기는 사람은 도급인이다. 그리고 그 맡긴 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수급인이 원래는 맞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맡은 경우도 있고 맡기는 능동, 피동이 같이 들어있죠. 도급해주는 사람은 사실은 좀 능동적인 입장이고 수급인은 받는 입장이다. 그렇지만은 도급이란 말은 이러한 두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사실은 여기 청부라는 의미와는 좀 다르다. 청부는 맞는 입장만 들어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도급 계약이 있다. 청부 계약이 있다. 거의 같은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맡기는 사람이 있고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쓰는 용어가 도급 계약에서는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이라 한다. 맡는 사람은 수급인이라 한다. 엄격하게 나누면 그렇다. 근데 청부 계약은 맡기는 사람을 주문자라고 한다. 맡는 사람을 청부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청부라는 것은 능동적인 의미는 없다. 단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맡는 그런 역할만 하는 의미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얘기하면 도급인 이꼬르 청부인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맞지 않지만은 이 도급인 안에는 앞에서 도급이 맡기거나 맡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므로 맡는다는 의미로 볼 때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 이러한 표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일본말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면 일본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일단은 알아야 그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한자로는 이렇게 청부라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읽으면 발음으로 읽죠. 청할 청자 질부자 읽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훈독이 아닌 음독의 낱말. 일본에서도 음독이 있고 훈독이 있습니다. 어떤 한자에 대해서 음이 있고 뜻이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부 음으로 있습니다. 뜻으로 읽으면 이제 이두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본에는 음으로 읽을 수도 있고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 낱말은 뜻으로 읽는 낱말이다. 그래서 음으로 읽으면 사실 청부와 비슷하게 읽힙니다만은 뜻으로 읽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러한 우케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청부다. 이것의 동사형은 이제 우케오우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나누게 되면 하나 이것과 이것이 나누어진다. 근데 두 개 다 말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준다는 뜻은, 맡긴다는 뜻은 없습니다. 맡는다. 맡아서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맡아서 짊어진다. 그것이 떠맡는 것이다. 그렇죠? 일이나 주문을 떠맡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부의 청은 요청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청해서 내가 받아들인다. 행위 자체는 이제 그렇게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는 보면 맡아서 내가 짊어진다, 감당한다, 떠맡는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에 청부에서 청은 우리말 한자로 보면 이 청이 청할 청도 있고 받을 정도 있는데 받는다는 의미로 쓰여진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알면 더 좋겠죠. 물론 몰라도 행위 자체는 알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낱말의 뜻은 청은 청한다는 뜻이 아니라 받는다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본식 한자의 청부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청부란 말이 이제 쓰이겠죠. 청부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청부 계약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자, 일본 민법은 일제시대에도 일본 민법이 우리나라에 쓰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청부라는 낱말은 일본 민법을 차용하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새로운 민법을 제정 시행하기 전까지 쓰였다. 갑자기 해방된데 법이 그날로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바뀌는데 45년에 해방이 되어서 1960년까지 일본 민법이
말하자면 준용이 됐다.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세민법은 1960년에 제정이 됐다. 그때까지 이제 쓰였다. 그래서 그 낱말이 지금도 남아있다. 세민법을 만들면서 청부란 낱말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부하는 그 밑에는 이제 또 하청이 있죠. 그렇죠? 하청부를 줄인 말이 하청이다. 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도급 또는 그 밑에 또 제하청 이런 말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부업자 의미는 아는데 의미는 아는데 이 청자의 역할이 우리가 흔히 쓰는 청할청의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낱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